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건축 뽀개기 조주합자입니다. 오늘은 황당한 무이자 이주비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둔촌주공 분담금 폭탄에 관한 기사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분담금을 2억을 더 내라고 하는데 그 안에 무이자로 알고 대출받았던 이주비에 대한 대출이자 1억 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올 4월에 부동산원에서 공사비 검증에 대한 결과가 나올 예정인데 그 결과에 따라서 공사 중단까지도 우려가 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무이자로 알고 대출받았던 이주비에 대한 대출이자가 왜 1억까지 나오는지, 그걸 왜 조합원이 부담을 해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당초 시공사에서 입찰 제안서를 제안할 때는 기본 무이자로 최대 3억까지 넉넉하게 이주비와 함께 이사비용을 지원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예정보다 3년 이상 늦어지면서 입주가 늦어졌고, 그 입주가 늦어짐에 따라 이주비 대출 이자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된 거죠. 세대당 평균 3억 가까이 대출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주비 이자가 6.88%로 해서 이자만 1억 원 가까이 발생을 한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당초에 무이자로 알고 대출받았던 조합원들은 조합에서 통보한 1억 원에 가까운 이주비 대출 이자를 상환하라는 통보에 아주 황당한 그런 상황에 처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조합원들에게 무상 이사비와 무이자 이주비를 제공하던 좋았던 시절이 있긴 했었습니다. 현대건설에서 반포 주공 1단지에 제안한 사업 제안서인데요. 공사비 포함 항목으로 해서 세대당 무상 이사비를 7천만 원을 주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은 세간을 떠들썩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대건설은 조합 한 가구당 7천만 원씩 총 1,600억 원에 달하는 이사비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관리 처분 인가시 5천만 원, 입주 시 2천만 원으로 나눠 지급한다는 계획도 세웠습니다. 2단지 시공사 선정 입찰에 참여한 GS건설은 통상적인 무상 이사비 지원금을 넘어선다며 반발했습니다. 오늘 국토교통부는 재건축 사업을 수주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이사비를 지급하는 것은 도시정비법에 위배된다며 이에 대한 시정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태를 계기로 해서 국토부에서는 계약 업무 처리 기준을 재정비합니다. 무상 이사비와 이주비, 이주 촉진비 등을 제한하는 것을 금지시킵니다. 그리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따른 부담금을 대신 지급하거나 그 밖에 금전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제한을 금지시킵니다. 따라서 조합에서는 조합원들 이주비 조달을 조합원들이 갖고 있는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을 담보로 한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대출을 받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레고랜드 사태와 둔촌주공 사태를 겪으면서 시중에 자금줄이 막히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도 점점 어려워지면서 사업 추진이 불투명해지고 심지어는 조합원들 이주가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에 국토부에서는 최근 추가 이주비 대출을 허용했습니다. 기본 대출 외에 추가로 허용한 건데요. 이유는 조합원들의 이주를 돕고 재건축 사업을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준 것입니다. 물론 무상 제공은 안 되고 금리도 은행 금리 수준은 받아야 된다는 조건으로 허용을 해줬습니다. 자,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무상 이사비는 시공사에서 제한하는 건 금지 사항이고요. 조합에서 조합원들의 이사 촉진을 위해서 사업비로 편성해서 일부 지급은 가능한데 이 이사비를 받게 되면은 15.4%에 달하는 종합소득세, 소득세 신고 납부 의무가 생긴다. 조합원 이주비에 대해서는 종전 토지, 건축물, 그리고 담보대출 기본에 은행금리 수준의 추가 대출까지도 가능하다. 다만 무이자 대출은 금지된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무상 이사비와 무이자 이주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결론은 더 이상 공짜는 없다라는 내용입니다.